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한국 시리즈 1차전이 비로 인해 내일로 연기돼 치러지게 됐습니다. KBO는 6회 초 삼성의 공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빗줄기가 굵어지자 경기를 중단했고 이후 30여 분을 기다렸지만 비가 그치지 않아 우천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2차전 개시 전인 오후 4시 삼성 라이온즈의 6회 초 공격부터 재개되지만 내일도 비 예보가 있어 정상적으로 개최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기아 타이거즈는 선발 투수 제임스 네일이 삼성 김원곤에게 6회 1점 홈런을 얻어맞으며 0대 1로 뒤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7년 만에 한국 시리즈가 열렸습니다. 어제부터 예매가 시작됐는데 여전히 정가보다 5배나 비싸게 파는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암표 거래가 반복되고 있고 경찰도 단속을 한다고는 하지만 온라인에선 보란 듯이 암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1차전이 예정된 오늘 오후 광주의 한 PC방. 5차전 예매가 시작되자 표를 사려고 곳곳에서 클릭을 시작하지만 대부분 실패합니다. 망했다. 예매를 시작한 지 1분도 되지 않아 대기 인원 수는 1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도 PC방에서 예매를 했지만 실패했는데요. 예매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표에 웃돈을 얹어 판매한다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장에 4만 5천 원인 표는 5배가 넘는 25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한 중고거래 판매자는 한 장도 구하기 어려운 표를 여러 장 갖고 있습니다. 웃돈을 노린 암표로 추정됩니다. 포스트 시즌이나 특히 한국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티켓 가격이 좀 정가보다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파는 거고요. 매년 반복되는 암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부터 개정된 법을 시행했습니다.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구매한 뒤 부정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찰은 매크로를 이용해 구매한 표라는 조건 탓에 암표상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티켓을 판매하는 업체 등에서 관련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매크로를 이용했다는 점까지 증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무상 수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암표상들이 활개치는 사이 예매를 놓친 팬들은 취소표라도 나올까 경기장 앞에 길게 줄을 섰습니다. 취소표 있으면 판다고 그래서 혹시 있을까 싶어서 없으면 집에 가야지 뭐 어떡해. 온라인 티켓 업체에 판매를 위탁한 KBO는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만 반복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삼성전자가 광주에서 생산하는 냉장고 모델 일부를 해외에서 생산하기로 해 지역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광주시는 업체들을 지원하겠다면서도 새 모델 생산 등으로 전체 생산 규모에는 변동이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는 광주에서 생산하는 냉장고 140만 대 중 일부를 내년부터 해외에 생산합니다. 물류비 등을 아끼기 위해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광주 생산량은 20에서 30만 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전자는 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초까지 국내 생산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물량 납품이 끝나면 구형 모델을 생산하던 100여 개의 협력업체에는 1,0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할 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00여 개 협력업체들이 나름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 게 좀 있고요. 이번 사안에 대해 우려가 나오자 광주시는 물량 축소가 아닌 물량 재배치라는 표현을 사용해가며 지나친 걱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물량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옛 모델은 해외 생산을, 새 모델은 광주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베트남과 중국 가전 물량이 광주로 이전하는 등 광주 공장의 생산 능력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장 변동 등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기업이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각 가전의 정확한 생산량 등은 기업의 영업 기밀이기에
광주시에도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새 모델이 얼마나 생산될지는 시장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데다 이를 지역업체에서 얼마나 생산 가능한 건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4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친부를 살해한 동기가 분명하다며 원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완도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 경찰의 강압 수사 등을 이유로 청구한 재심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2019년 재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5년째 계속된 재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진술이 담긴 조서를 토대로 자신과 여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또 사건 발생 한두 달 전부터 아버지 명의로 보험 8개를 가입한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 씨 측은 유학을 앞두고 장애인인 아버지 건강이 걱정돼 가입했을 뿐 예상 보험금을 알아보거나 수령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망일과 보험 가입일이 가까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는 시점이었고 주변 권유로 형을 감량하기 위해 성폭력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행 동기도 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과 아님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명예도 회복해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사실 간절합니다.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이라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일부 사업 부지에서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걸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됩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 중 나주시 다시면 고막원역과 목포 오감동 임성리역을 연결하는 44.6km 구간에서 조선시대 토기 파편 등 다량의 문화재가 최근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말로 예정됐던 완공 시기는 2027년 말로 2년가량 늦춰질 수도 있는데 만약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지역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